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다 살았지. 이제 편하게 쉬어야겠다.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7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70대면 노년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70대 이후에도 20년, 30년 이상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대부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으로 매일 무료한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입니다. 여러분은 70대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부터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진짜 황금기로 만들 수 있는 비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 90세, 100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60대면 은퇴하고 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70대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70대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일할 필요는 없지만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가볍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 좋아집니다. 이제 늙었으니 쉴 때가 됐다는 생각보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노후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즐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도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70대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삶이 활기차집니다. 반대로 이제 늙었으니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면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를 탓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70대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쉽게 지루하고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를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만보 걷기, 책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이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목표를 세우면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목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도 높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점점 더 도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목표를 하나 정해보세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노후가 즐겁고 자유롭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건강이 곧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움직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등 무리 없는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운동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자주 움직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가볍게 운동해도 면역력이 좋아지고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병원비 부담도 줄어들어 경제적으로도 안정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 관리가 더욱 쉬워집니다. 지나친 음주, 흡연, 나쁜 식습관은 건강을 해치고 노후를 힘들게 합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곧 노후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건강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7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신선한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가공식품과 당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6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 수영,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이 몸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자야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늦게 자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노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좋은 수면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증상도 방치하지 말고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과 영양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감기, 독감, 폐렴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맞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낮추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과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 건강,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은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비 부담도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대 이후에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일거리나 취미를 통해 경제적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좋아하던 취미를 살려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봉틀로 소품을 만들거나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시작해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많아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분들은 책을 출판하거나 칼럼을 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플리마켓에서 본인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용돈도 벌고 사회 활동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을 활용해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능한 파트타임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1인 창업도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도 노후 소득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큰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추가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경제적 안정감이 커지고 심리적으로도 여유로워집니다.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면 훨씬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소득 창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노후에는 돈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며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를 할 때도 반드시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와 생활비 외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사기를 조심하고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투자를 하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친 대출이나 보증을 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노후 생활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재정 관리 습관을 들이면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이 커지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쉬워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동호회 등을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부족하면 치매와 같은 질병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일 한 명 이상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활용해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나 SNS를 통해서도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면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줄이려면 먼저 문을 열고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면 인생이 더욱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맥이 생깁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는 삶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만남을 피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노후가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사고방식이 유연해지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 배우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독학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으며 책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면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매우 큽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젊은 마음을 유지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학습을 하면 노후가 훨씬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바뀝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작해 보세요. 독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배움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폭도 넓어집니다. 하루에 30분만 독서를 해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어디서든 원하는 주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찾아 듣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꽃꽂이 같은 예술 활동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요리, 베이킹, 원예 같은 취미를 배우면 생활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면서 도전하는 삶을 유지하면 젊고 활기찬 기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삶이 지루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70대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술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면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SNS를 배워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익히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가족들과 더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나 메시지 앱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만 익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면 새로운 취미나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삶이 더욱 활기차고 재미있어집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세요. 즐기는 태도를 가지면 매일이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감이 커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도전해야 합니다. 젊을 때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고 싶은 여행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고 떠나보세요. 춤을 배우고 싶다면 배워보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불러보세요. 인생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면 몸도 마음도 젊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즐겁게 사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은 즐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하고 싶은 일을 실천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대 이후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는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황금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는 순간 삶의 재미도 사라집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대 이후에도 배우고 성장하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젊게 살아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삶을 변화시켜 보세요. 자그마한 변화가 결국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결국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길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멋진 시기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70대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노후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멋진 시니어 생활은 꿈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자기 개발, 그리고 삶의 목표까지 이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은 더 빛나는 시니어 라이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나이 들어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며 멋진 시니어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세요. 1. 경제적 안정 준비하기.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년의 기본입니다. 연금은 필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대안을 마련하세요. 또한 소규모 창업, 부동산 임대, 투자 배당금 같은 추가적인 소득원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라도 시작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원은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소득이 안정되면 노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풍요로워집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구축하는 것은 미리 시작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획적인 지출과 자산 관리. 소득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월별 예산을 설정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에 집중하세요. 특히 의료비와 생활비 같은 필수 지출은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를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또한 과도한 대출이나 부채는 노년의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므로 조기에 청산해야 합니다. 자산의 일부는 유동성이 높은 형태로 보유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철저한 지출 관리와 자산 계획은 안정된 시니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자금 마련. 노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지원금 또는 집 수리와 같은 큰 비용은 준비되지 않았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은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 안정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를 비상자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자금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 예를 들어 예금, 계좌나 단기 금융 상품에 보관하세요. 이 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출이나 자산 매각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상자금은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 건강한 신체와 마음 관리하기.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건강한 노년은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걷기, 스트레칭, 요가는 근육과 관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조화롭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포함하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며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건강관리 습관은 체력을 유지하고 노년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노년에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의료의 실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만성질환,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암 같은 질환은 초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검진 결과를 토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독감 백신이나 폐렴 예방접종은 감염병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의료비를 줄이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진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필수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예방의료는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 요가, 명상과 같은 간단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산책 같은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작은 성취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노년기의 가족은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지 체계입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주 연락하거나 특별한 날을 함께 보내는 등 소소한 노력으로 유대감을 강화하세요. 가끔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정서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 참여.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할 사람들을 만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산책 그룹,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합한 활동을 찾아보세요. 커뮤니티와의 연결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사회적 활동. 노년기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 있는 시기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공백을 메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지역 행사나 워크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인연은 노년기에 활력을 더해주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자기 개발과 의미 있는 취미 찾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 노년에도 배우는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또는 외국어 학습에 도전해 보세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지역 강좌를 활용하면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특히 배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취미나 부업으로 연결하면 경제적, 정서적 만족감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더해보세요.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기. 취미는 노년기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둔 활동을 이제 시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넘어 자신만의 특별한 세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삶의 만족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혼자 하는 취미뿐 아니라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하는 활동을 찾아 시작하는 순간 노년은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얻는 삶의 보람. 봉사와 나눔은 노년기에 삶의 의미를 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는 활동은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봉사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회와 연결된다는 느낌은 외로움을 줄이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나눔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소한 봉사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눔의 실천은 작은 노력으로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5. 삶의 목표와 긍정적인 태도 설정하기. 나만의 삶의 목표와 비전 수립. 노년기를 단순히 여유를 즐기는 시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 보세요. 이는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매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한 권의 책 읽기, 정원 가꾸기,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같은 소소한 목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나만의 비전은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로 작성해 실천해 보세요. 삶의 목표는 노년기를 더 풍요롭고 활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감사의 습관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 감사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한 시간, 맛있는 한 끼 식사, 따뜻한 날씨 등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위에 전파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의 좋은 점에 집중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면 삶은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 잡기. 노년기에는 현재를 충분히 즐기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계획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찾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동시에 재정 관리, 건강 유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대비하세요. 현재에 집중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순간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미래를 준비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삶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서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멋진 시니어 생활은 준비하는 만큼 더 빛나게 다가옵니다. 오늘 소개한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인간관계, 자기개발,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설정까지 이 5가지 요소를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렇게 준비하면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시니어 생활을 위한 준비 방법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 봅시다. 설날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명절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즐겁지 않고 어색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거나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시각 차이로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노력과 배려만 있다면 설날을 모두가 웃고 즐기는 따뜻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날에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비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족의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설날을 더 행복하게 만들 팁을 배워보세요. 1. 소통의 기술 대화로 시작하는 화목한 분위기.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긍정적인 대화 주제 선택하기. 설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대화 주제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결혼, 학업 성적 같은 민감한 주제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음식 이야기나 여행 계획, 어린 시절 추억 같은 주제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또한 유머를 활용한 대화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웃음을 만들어줍니다. 가족 개개인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어색한 순간이 생긴다면 조용히 듣는 자세를 유지하며
분위기를 전환할 기회를 기다리세요. 대화는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올바른 대화 주제를 선택하면 설날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습니다. 가족 개개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기. 대화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세를 가지세요. 특히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일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자세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화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한 맞장구로 공감을 표현하세요.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대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면 서로의 감정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청은 말보다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진심 어린 경청은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추억 이야기로 분위기 풀기. 설날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나누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과거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꺼내보세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설날에 있었던 엉뚱한 일이나 가족들이 함께 놀랐던 순간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웃게 될 것입니다. 추억 이야기는 세대 차이를 넘어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는 자신들이 겪었던 재미있는 설날 이야기나 전통적인 풍습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 가족 앨범 속 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를 함께 보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대화는 어색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추억은 공유하면 더 큰 행복이 되니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활동으로 연결된 가족. 전통 놀이로 세대 간의 거리 좁히기 윷놀이, 투호 등. 전통 놀이는 설날 분위기를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같은 전통 놀이는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발합니다. 특히 윷놀이는 간단한 규칙으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어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팀을 이뤄 경쟁하는 것도 재미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웃는 순간이 쌓이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승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게임 자체를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전통 놀이를 배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은 설날의 세대 간의 공감과 교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두가 전통 놀이의 재미를 기억하며 설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 설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족 영화 감상이나 보드게임으로 즐거운 시간 만들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편안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가벼운 코미디 영화나 명절에 어울리는 따뜻한 가족 영화 한 편을 고르는 것도 설날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화 감상 후 영화 속 장면이나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젠가, 루미큐브 또는 간단한 트럼프 카드 게임은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는 서로 응원하거나 재치 있는 농담을 나누면서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가족 영화나 보드게임은 설날에 가족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만드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함께 음식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기. 설날의 또 다른 즐거움은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송편을 빚거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전통과 레시피를 전수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아이들은 송편을 빚거나 재료를 다루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들이 서로 협력하는 순간은 큰 성취감과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황을 이야기하거나 과거 설날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준비 과정이 끝나면 모두가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을 깊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3. 갈등 예방과 해결 따뜻한 분위기 유지하기.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설날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는 세대 간의 시각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화 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각과 문화를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는 그땐 이런 방식이 있었군요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대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존중과 공감이 바탕이 된 대화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민감한 이슈에선 유연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 보이기. 설날 모임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결혼, 학업 성적, 자녀 계획 등과 같은 주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세요. 만약 민감한 이슈가 언급되었을 때는 감정을 억누르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힘들겠지만 앞으로 잘 풀릴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격려를 건네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갈등이 이미 발생했다면 상황을 무겁게 만들기보다는 화제를 돌리며 분위기를 가볍게 전환해 보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민감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설날은 즐거운 명절이니 대화의 초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과와 칭찬으로 갈등을 빠르게 풀기. 가족 간의 갈등은 종종 오해나 말실수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만약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사과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는 감정을 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과와 더불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도 분위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정말 애쓰는 것 알아 또는 너의 노력 덕분에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 같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 중재자로 나서서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등은 오래 끌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오해를 넘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면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4. 특별한 추억 만들기 기억에 남는 설날로 만들기. 가족 사진 촬영으로 추억 남기기. 설날은 가족들이 모이는 특별한 날인 만큼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설날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해주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사진 촬영은 단순히 포즈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 중 웃고 떠들며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으면 사진 속에서 서로의 유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진 속에서 세대별 변화를 확인하며 가족의 성장과 추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포즈를 다양하게 취하거나 재미있는 소품을 활용해 촬영하면 더 재미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촬영 시간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찍은 사진을 인화해 앨범으로 남기거나 디지털 포토 프레임에 담아 공유하면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사진 촬영은 작은 행동이지만 가족 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대별 가족의 특기를 공유하는 작은 이벤트. 가족 구성원들이 가진 각자의 특기를 공유하는 시간은 설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는 가족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좋아하는 가족은 춤을 보여주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해 보세요. 손재주가 있는 분은 간단한 마술을 준비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분은 특제 음식을 가족에게 선보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이벤트는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은 예전 경험이나 지혜를 이야기하며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요즘 유행하는 댄스나 기술을 소개하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퀴즈 게임이나 간단한 장기자랑을 통해 웃음을 나누는 것도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이런 시간은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가족 전체가 한마음이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이벤트가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설날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로 모두가 공감할 시간 마련. 어린 시절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 설날 풍습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특별한 명절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 가족들이 겪은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사건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과 따뜻함이 퍼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가족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를 전해주며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사와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설날을 더욱 뜻깊은 날로 만들어줍니다. 5. 명절 후에도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 지속하기.
설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작은 습관 만들기. 설날 모임이 끝났다고 해서 가족 간의 소통이 멈추는 것은 아쉽습니다. 명절 이후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연락을 주고받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잘 지내세요? 같은 짧은 안부 인사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알게 되고 가족 간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요즘은 SNS나 메시징 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설날에 찍은 가족 사진이나 재밌는 영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가족의 소통은 다음 명절을 더 기다려지게 만들고 일상에서도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해 줍니다. 작지만 꾸준한 연락 습관이 가족의 따뜻함을 이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사소한 배려. 명절 이후에도 가족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작은 배려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건강 상태를 물어보거나 필요한 물건을 챙겨드리는 등 사소한 행동이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 건강에 좋은 차나 비타민을 선물하거나 계절에 맞는 옷을 챙겨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작은 배려를 통해 어르신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더 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들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살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챙기려는 행동은 명절의 따뜻한 기억을 일상 속으로 이어가게 해줍니다. 특히 아프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가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주세요. 이 작은 배려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명절의 따뜻함이 계속되도록 사소한 배려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명절에 계획했던 가족 모임을 주기적으로 실행하기. 명절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여 많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획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날에 이야기했던 가족여행, 다음 명절 준비, 특별한 모임 같은 계획들을 주기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계절마다 가족 소풍을 가거나 작은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만남은 명절에 느꼈던 가족 간의 따뜻함을 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날에만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족 모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가족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와 더 자주 만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설날에 세운 계획을 실행하며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계속 이어가세요. 설날은 가족 간의 정을 확인하고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대화, 활동, 배려, 추억 만들기 등 오늘 소개한 비결을 실천하면 설날을 더욱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설날의 따뜻함이 명절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만의 설날 비결이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설날을 만들어 갑시다.